자,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 아니죠. 역사 시간은 아니죠. 사실 뭐 정규 수업 시간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거나 하는 친구들은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이 순간에 다른 곳에서는 막 총을 쏘고 뭐 포탄을 쏘고 로켓을 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중이라는 거죠. 어디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왜 싸우는 건지, 이들이 누구인 건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이 5월 16일인데요. 한 일주일이 채 안 됐네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두 개의 지도가 왼쪽 지도, 요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도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바로 어제 기사죠. 이스라엘군 수천 명이 가자 접경 지역에 집결해서 하마스와 전면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발사된 하마스 로켓.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됐고 팔레스타인 주민이 최소 11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마스 로켓포를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대한 기사도 보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가 살펴보면 사실 이들이 싸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948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십 건 이렇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들만 다룬 거고 소소한 갈등들이나 소소한 전투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이 화면을 몇 개는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사건들이 쭈르륵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싸우는가? 일단 국기를 보면 요게 팔레스타인의 국기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면 국가는 나라 이름은 팔레스타인이고요. 민족은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아랍인들과도 거의 이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는 라말라고요. 그다음에 종교는 거의 대부분 98%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인구는 475만 명인데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지금 두 지역으로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는 이스라엘이고 민족은 유태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유태인만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은 숫자가 유태인이긴 해도.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가로치고 텔 아비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예루살렘인데 다른 이름으로 텔 아비브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루살렘과 텔 아비브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건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종교는 유대교가 75.6%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유태인의 인구 구성이랑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살고 있고 유태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지만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들은 유대교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전체에 한 4분의 3 정도는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은 거의 100%가 유대교를 믿는다. 그러나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어,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보이고 있죠. 아마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없을지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는 도시 이름일 겁니다. 음,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교인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독교가 출발한 종교인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한테도 예루살렘은 성지이고 이슬람교한테도 예루살렘은 성지이니까 팔레스타인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서로 갖고 싶어 하겠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어쨌든 이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이 지역에서 왜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면 원래 누가 살던 땅인지를 알아야겠죠. 원래는 누가 살던 땅이냐면 사실 원래라고 말하는 게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는
아마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조금 더 먼저 살던 건 필리시테인들이에요. 기원전 12세기경에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필리시테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시대에 필리시테인을 어, 불렀던 그 이름에서 어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시테인을 어원으로 해서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조금 필리시테인들이 조금 더 먼저 살게 됐는데 이제 요 지역이죠. 근데 필리스틴들이 먼저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목민족이었었던 헤브라인들, 셈족의 일부인데 뭐 셈족의 일부라는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헤브라인들이 원래 유목민이에요. 여기저기 살다가 헤브라인들 중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한 500여 년 정도 고생을 했었던 헤브라인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성스러운 지도자의 지도로 이집트를 벗어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문제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5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집트 지역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이집트를 한자어로 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을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게 있어요. 그 파트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헤브라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문제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 역시도 이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우리가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바다가 실제로 갈라지고 이런 건 굴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애국이라고 써져 있는 이 이집트 땅에서 한 500여 년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헤브라인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요 홍해 이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죽도록 싸우는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인들, 헤브라인들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원래 이제 펠리시테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바로 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하고 이후에 모세는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 성경에 담겨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헤브라인들이 출애굽 즉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문제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브라인들이 바로 이 헤브라인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스라엘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디아스포라는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상하시면 왜 깨끗한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죠. 그 현상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브라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헤브라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필리시테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할 때 활약했던 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나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성경 봤던 친구들은. 다윗이 이기죠. 그 과정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필리스테인들을 몰아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쭉 발전을 해서 솔로몬 왕 때 되게 찬란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 뒤로 솔로몬 왕 후기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성립하는데 이 두 나라 다 얼마 안 가서 멸망하게 돼요. 얼마 안 가서는 아니고 그래도 좀 유지를 하다가 기원전 8세기경에 아시리아한테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의 유다 왕국은 기원전 6세기경에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시기에 이 두 개의 나라가 멸망하던 각각의 시기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자신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인 유일신교 유대교를 절대 잃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펠리시테인들을 정복하고 살다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두 나라 다 정복이 돼서 정복됐을 때 쫓겨나서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신들의 민족성이나 종교를 잃어버리지도 또 잊지도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리하면 필리스티인들이 살던 땅을 유태인들이 정복했고 유태인들도 분열됐다 정복당했을 때 전 세계로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각 시대의 강자들한테 정복되면서 그 시대 그 자리에 계속 살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기원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한테 지배를 당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7세기경부터는 이슬람교 세력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인들도 함께 이슬람 종교를 믿게 돼서 이슬람인이 되었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했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그중에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이렇게 지배를 당했었고 로마 제국이 등장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했었고요.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세력을 뻗쳤을 때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당하면서 본인들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구죠? 유태인들은 세계로 정복당해서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나서 살게 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면서 살게 됐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 지역에 계속 살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뒤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여기저기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교 세력을 만나면서 다 지배당하다가 이슬람을 만나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지내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뒤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꾸준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와서 터진 1차 대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2000여 년 긴 시간 동안 똑똑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 전통이나 종교를 절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유럽 곳곳에서 주로 은행이나 금융업 등의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설 속의 부자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태인 가문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로스차일드 가문이야 워낙 전설 속의 가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전 세계적 대기업들 중에서 그 리더가 유태인인 경우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전 세계의 금융업을 주름 잡으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땅은 잃어버렸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부자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흘렀고 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드디어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부터인 거예요. 영국이 중간에서 조금 장난질을 하게 돼요. 어떤 식이 되냐면 사실 영국 입장에선 영국은 연합국 측이었어요. 독일을 상대로 싸우는 그리고 독일,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싸우는 연합국 측이었는데 중요한 건 영국이 어, 유태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여론도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고 특히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돈, 자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유태인들을 이 1차 대전 때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917년 11월 2일 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시기에 1차 대전은 1919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창 1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이 시기에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AJ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세우는 것에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물이에요. 유태인들은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얘들아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나라 세워 내가 지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땡큐죠 뭐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 처음부터 모순이 있는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 선언을 하기 이전에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벨푸어 선언이 있기 전에 즉 영국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 땅 가서 나라 세워라고 말하기 이전 2년 전에 이미
아랍의 병력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해요.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아랍인들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지하겠다라고 약속해요. 즉 영국은 2년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아랍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걸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해놓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유태인들에게 그 땅에 유태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걸 지지하겠다라고 번복되는 선언을 한 거예요. 마치 버벌진트처럼.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선언을 영국이 아랍과 이스라엘한테 겹으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둘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선언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벨푸어 선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죠. 아니 2년 전 우리한테는 우리 보고 나라를 세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유태인들한테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걸 지지해 주겠다고?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국은 내 할 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영국인들이 선언해준 이 벨푸어 선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사실 유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고향에 가고 싶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그 긴 역사의 시간들 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이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해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파란색이 유태인의 인구고 요 초록색이 아랍인 인구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보시면 1914년에 7.6%밖에 없었던 게 1917년 이후인 1922년부터 점차 급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벨푸어 선언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맥마흔 선언이야 어쨌든 나는 관심도 없고 우리 유태인들은 벨푸어 선언으로 영국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몰려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계속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유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직전인 1947년에 유엔은 분할한 181일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내용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영토의 55%를 유대인들에게 제공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도와 같이 나눠져서 살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초록색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라는 거고 그리고 하얀색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라는 거죠. 이게 유엔의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었던 유엔의 결정 그리고 즉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서 절반 조금 넘는 땅을 유태인한테 떼어주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두 지역에 나눠서 살아라 라고 했었던 바로 이 결정. 이 결정에 팔레스타인이 거부를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땅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요 하얀색 땅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살게 되는 땅이에요. 점점점 하얀색 땅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땅에 유태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엔이 결정한 그 자신들의 하얀색 거주구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 72만 명 정도를 강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 전반은 지독한 갈등인 1차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4차 중동 전쟁에 이르도록 수많은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거주지구 중에 하나였었던 가자 지구에 2002년경
우리나라에선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죠. 이 시기에 대규모 장벽을 설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가자 지구에 장벽을 설치하게 되죠. 어, 그리고 2005년 1월에 팔레스타인에서 아바스라는 인물이 새로이 집권합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새롭게 집권하면서 미국의 주선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강경하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무장단체였었던 하마스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바스와 하마스가 공동내각을 형성하게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하지만 하마스 단체는 결국 2007년에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접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는 하마스와의 공동 내각을 해산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무력 투쟁 단체인 하마스가 접수했고요. 서한 지구는 아바스 정권의 자치기구가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가자 지구와 싸우는 중인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인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엔의 결정은 요 두 지역에 나눠서 살아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리고 유태인 사람들은 요 지역에 살아라라는 게 유엔의 결정이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 결정을 거부했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이렇게 유엔이 정해준 지역, 그 지역에 자기네 지역 쪽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72만 명을 강제 추방시켜버린 거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요 두 지역에 나눠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아바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뭔가 화해할 기미가 보였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마스 무장단체가 인기를 얻으면서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제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요 땅은 이제 하마스께 된 거죠. 그러면서 아바스 정권은 하마스와의 공동 내각을 해산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가 과연 텔아비브인가 예루살렘인가, 그 문제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텔아비브는 여기고요,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왜 수도를 둘 다 표시했냐면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세력권인 서한지구한테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도격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상 텔아비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헌법상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과 그래도 평화적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아바스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 전투 지역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경하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무장투쟁 단체인 하마스가 집권을 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주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냐면 사실 이스라엘 밖에도 유태인들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만 약 6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미국 인구 전체의 한 2% 되거든요. 근데 이 2%밖에 안 되는 한 650만 명의 유태인들이 미국 국민 소득의 한 15%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미국인들 중에 부자인 유태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대부분의 자본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체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면 미국의 자본을 쥐고 있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만 같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체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사실 오늘 지금 5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는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 측이 먼저 공격해서 벌어진 전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력하게 팔레스타인 측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측이 과도하게 대응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사실 힘의 차이도 굉장히 분명해요.
2021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세계 군사력 순위 20위의 강국입니다. 한국은 참고로 6위고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주된 공격 방식은 로켓포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11년부터 이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완성해서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로켓포를 거의 90% 이상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마스가 로켓포를 쏘면 이 이스라엘의 레이더에서 그 로켓포를 인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돔의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하마스의 로켓포를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군사적인 힘으로는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5시간 전이죠.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뉴스예요. 벌써 일주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159명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내일 모레면 우리한테는 또 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죠. 사실 이 부처님의 뭐 가장 큰 모토는 역시 평화 아니겠어요? 싸우지들 말아라. 여기 이제 부처님의 가장 큰 평화인데 어 어쨌든 이 지역에 평화가 빨리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